네, 송관종입니다. 스튜디오에서는 이제 목소리가 좀 작았는데 여기서는 희한하게도 이제 목소리가 이제 또 힘이 들어가면서 이제 커지는데 자, 어, 저는 항상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지 마라.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았고 코스닥이 빨리 못 올라가게 되면 약간 탄력이 둔화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일시적으로 또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지수 이야기고 시청자분들은 두려움을 떨고 한 방을 노려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긴 터널을 빠져나오는 마지막 구간이라고요. 여기만 잘 빠져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꽃다발을 내미는 손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음봉이 하나씩 떨어지게 되면 종목들도 뭐 5%, 또 심지어는 10%까지도 빠지게 되는데 그런 그림자 공포에 허덕이지 마라. 지금은 자신감을 갖고 대신 요즘의 흐름을 보면 상승 초기만 저들은 노린다고요. 글로벌 빅머니들은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은 차익 실현하고 바닥권에서 있는 종목에 순환매를 돌리기 때문에 그 순환매 흐름을 잘 파악하신다면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이저리그 홈런 타자 에런 저지처럼 한 방을 콱 노리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된다. 쉽게 말해서 몰빵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좋은 종목을 착한 가격에 사서 시세의 끝자락까지 끌고 가야 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최근에 2차 전지가 이제 강한 움직임이 나왔는데, 자, 오늘 또 이제 안 좋은 재료가 나왔단 말이죠. 최근에 안 좋은 이야기는 뭡니까? 공매도 1천억이 몰렸다, 에코프로 BM에. 그리고 테슬라도 하락했고, 대주주가 차익 실현했으니, 이제는 테슬라처럼 하락 일로에 놓여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게요. 아직은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2차 전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수주 베이스로 움직이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3년치 수주를 이제 미리 땡겨서 봤는데 중국 기업들이 많이 만드는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거의 채택을 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것을 보면 테슬라가 이 LFP를 채택했던 것도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고 이번에 유럽에서 이제 핵심 원자재법을 이제 발효를 하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역시 살아남을 수 있는 배터리는 누구냐? 바로 우리나라의 배터리다. 그래서 앞으로 2차 전지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노이즈는 휩싸일 수 있다는 거죠. 자꾸 쇼커버를 해야 되는 공매도 세력들은 자꾸 이걸 눌러줘야 돼요. 그러니까 악재를 자꾸 뿌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어떤 여의도 자산운용사나 아니면 뭐 기타 이런 자금들은 일단은 공매도를 좀 쳤는데 입맛이 좀 쓰겠죠. 근데 그 사람들을 또 이겨내는 글로벌 빅머니들은 이걸 끝도 없이 올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산운용사나 이런 것들이 도산이 되고 뭐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흐름도 이제 예전에 보면 나왔는데 지금 당장 저도 전혀 팔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지금 이제 실제 계좌 기준으로 보면 한 267% 이렇게 이제 지켜 가지고 있는데 투자자가 그래요. 100% 올라갈 때는 떨려서 잠도 안 오고 심장이 벌렁벌렁한데요. 두근반, 서근반. 근데 지금은 이제 200%, 300%로 올라가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되는 거죠. 저도 그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절대 걱정할 필요는 없고 이 21선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 21선이 올라올 때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2차 전지를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이런 전략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CPI가 안 좋게 나온다면 일부 한 10분의 1 정도는 차익 실현하지 그 전에는 그럴 필요 없다. 그리고 만약에 CPI가 좋게 나온다면 그대로 홀딩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20선을 터치를 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만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올라가는데 최근에 순환매 흐름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대형주가 올라가고 그다음 중소형주로 이제 순환매가 도는데 전고체 배터리 또 폐배터리 뭐 그다음 이번에는 이제 각종 뭐 어느 삼성 SDI가 뭐 투자를 한다 그런 북미에 공장을 뭐 짓겠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계속적으로 이 섹터의 순환매는 코스피 대형주, 코스닥 대형주, 중소형주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매가 반복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 최근에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또 한 이틀 사이에 좀 급등이 나왔었죠. 자, 최근에 이제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제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
그래서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이 성장률 끌어올리는 경쟁을 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빚어지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 정부는 최근에 보면 어떤 중국보다는 미국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대중국 압박 전략을 펼치게 되면 중국하고는 이제 디커플링을 이룹니다. 그러나 완벽한 디커플링이 아니라 선택적인 디커플링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미국의 어떤 정책 대중국 압박 전략에 보이지 않게 동조를 하고 있어요. AI나 로봇, 그다음 이번에 양자 컴퓨터, 이쪽이 바로 그런 식이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국고채 방송 내용인데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자,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전략은 위마우추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 이야기를 했고,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폼페이오의 진앙이라 그래요. 꾀주머니라고 하죠. 그래서 대중국 압박 전략은 다 이 위마우추에 나왔던 건데, 그쪽에 따라서 전기차, 반도체 이제 이쪽에 드랍을 걷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중국 압박 전략은 AI, 로봇, 양자 컴퓨터 이쪽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최근에 그 테마가 형성되는 게 인플레 감축법에서 태양광이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나서 AI나 로봇,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 이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면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세계 각국의 패권 전쟁, 특히 G2의 패권 전쟁에서 맞물려서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간다. 첨단 산업 쪽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거는 거죠. 앞으로 로봇 산업에서도 순환매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잘 캐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최근에 그 로봇주가 올라갔을 때 제가 그 말씀 드렸을 겁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메타버스 ETF가 조성이 되면서 강하게 올라갔었죠. 로봇도 그런 게 나온다. 그래서 로봇이 됐었는데 그쪽에 이제 비중이 있고, 또 삼성이 지분을 투자한 그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력한 랠리가 나왔었죠. 근데 사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실적이 좋아져요? 아니란 이야기죠.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지 않는 기업들이 이제 지분 투자 때문에 올라갔고, 그다음 사이즈가 굵은 이제 종목들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실제로 로봇 중에 실적이 나온 쪽이 어딘지 아세요? 감속기 쪽이라는 거죠. 감속기. 그래서 로봇 감속기 쪽이 될 수 있고, 무료 공개 방송에서 오신 분들께 SPBTP를 봐라. 그런데 결국은 처음에는 꾸물꾸물 올라가더니 최근에는 이제 강력하게 올라갔었죠. 그래서 무방에서 말씀드리고 저도 이제 리포팅을 해드렸는데, 이건 이제 좀 시간이 걸렸어요. 보통은 저는 이제 3S 투자를 합니다. 3S가 뭐냐면 가장 스피디하게, 그리고 가장 안전하게, 세이프티, 가장 스피디하게, 그리고 가장 스트롱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걸 좋아해서 보통 제가 타이밍을 잡으면 바로바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또 유난히 좀 천천히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바닥에서 이제 천천히 움직였는데, 앞으로 이런 로봇 감속기 쪽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 올라갈 수밖에 없냐? 자, 현대차가 전장 사업이나 또 스마트카나 로봇 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자, 미래 먹거리로 우리가 5개 신사업을 지목해서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밝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현대차가 이 로봇의 3대 부품인 감속기 쪽의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고, 이제 이런 움직임이 나온 상황에서 대중국 압박 전략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이런 흐름이 이제 나오는데, 특히 이제 그 로봇 쪽은 대기업의 투자가 진행이 됐고, 또 이제 이게 좀 바뀌었는데 지금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로봇 쪽은 어떤 대기업의 지분 투자는 좋은데 실적이 안 좋아지는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대중국 압박 전략과 대기업의 투자와 실적이 좋아지는 쪽으로 해서 이제 대부분의 이 종목들이 이제 여기서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자, 이제 오늘 공부할 게 좀 재밌는 기법 강의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맥락의 일환으로 보면 항상 60선하고 20선은 공간이 있는 게 좋아요.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이 구해내려면 어떻게 돼요? 72시간 동안의 어떤 그 기간 안에만 구해내면 되잖아요. 에어포켓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배 안에. 그것처럼 20하고 60 사이에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은 지지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것이고, 20선이 물결 모양으로 회전해버려요. 이걸 이제 저는 26식 갭 회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제도 이제 지난번에 리포팅 한번 해드리고 어제도 이제 리포팅을 좀 해드렸었는데 이런 최근에 움직이는 로봇주들을 보면 기존에 많이 있는 종목은 안 올라가요. 아까 아영 씨가 말했듯이 리밸런싱을 하는 과정에서 기관 외국인들 또 글로벌 빅명이들은 많이 올라가 있는 건 팔고 아직 안 올라가 있는 저가에 있는 것들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그 저가에 있는 거 어떻게 고르냐 이거죠.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면 이 20선하고 60선에서 이렇게 갭 회전이 나오는 이 공간 갭이 있고 20선이 물결 모양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이런 패턴에서 이평선들이 단기 이평선들이 수렴이 되면 이게 대부분 올라간다는 얘기. 이쪽이 어디냐? 바로 로봇 감속기나 스마트 팩토리나 아니면 그동안 안 올라갔던 저평가 로봇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그 로봇 감속기들, 뭐 SPG, 우림 PTS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바로 뽑아 올리든가 한 번, 두 번 눌림목을 주고 움직이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해상 TPC는 아직 안 올라갔죠. 이런 것들이라면 그래도 손해 보지 않고 재밌는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다음 스마트 팩토리, 뭐 유일 로보틱스 또는 유진 로봇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왔고 유진 로봇은 올라왔기 때문에 뺐고 이삭 엔지니어링 뭐 이런 것들 SP 시스템 그리고 이 현대무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가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에 그 네이버의 그 로봇 빌딩 건설하는 그런 기술력을 이쪽에 전수한다 이런 기대감들. 그래서 이런 그 로봇 감속기나 스마트 팩토리나 저평가 로봇주들을 공략하시면 좋다. 자, 그럼 이제 최근에 어떤 주도주 쪽에서 파생된 그런 섹터, 테마 이쪽을 이제 살펴봐 드렸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힘들고 돈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을 쫓아가니까 그래요. 아, 누가 좋다 그러면 항상 TV나 이런 쪽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라가는 섹터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최근에 3주 동안 바이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도 이야기를 안 했을 때. 그래서 이제 무료 공개 방송에서 어떤 분이 그래요. 대체 바이오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이야기를 안 하는데 왜 바이오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이제 그 말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뭔가 했더니 혹시 저게 돌려까기인지 아니면 정말로 시장을 앞서 나가는 전략이 좋아서 그런지 이제 그건 모르겠다고요. 근데 시장이 가려면 바이오가 가야 되고 왕의 기한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 장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지난번에는 제가 날씨가 추우니까 올해 주도주는 반바지인데 지난번에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바지를 입으라고 했죠. 이제는 서머 베케이션을 기대하면서 반바지를 사야 되는 예쁜 반바지를 사야 되는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많이 박힌 그런 반바지를 사야 되는 구조다. 그래서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가 가는데 다 올라가냐? 그게 아니라 특정한 한두 종목만 강력하게 랠리가 나온다고요. 자, 부익부 빈익빈 장세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못 들어가게 되면 진짜 재미없는 장이 돼요. 그렇지만 주도주를 잘 잡아놓으면 200%, 300%를 올라간다고요. 자,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보면 로봇이 올라갈 때는 오로지 로봇만 올라가요. 그리고 순환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AI가 올라갈 때는 뭐 국방 또는 의료 뭐 다 AI만 올라간단 말이죠. 최근에는 그런 흐름이 계속 나오고 순환매가 나오고 있죠. 지금 또 2차 전지도 올라가니까 뭐 폐배터리가 올라가네, 전고체 배터리가 올라가네. 많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순환 랠리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번에 바이오 장세가 들어섰을 때는 틀림없이 이런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링컨이 게티스버그 연설할 때 그 생각이 납니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앞으로는 바이오에 의한 바이오를 위한 장세가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쌀 때 좋은 바이오주들을 잘 컨택을 해서 사두면 2차 전지처럼 200%를 넘어서 300%의 수익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요. 특히나 우리 대통령이 아니면 우리 현 정부가 저는 가장 잘하는 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어떤 공약을 하게 되면 그쪽에 드라이브를 걸고 그로 인해서 주식 종목들이 잘 올라간다는 거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처음에는 여의도 저승사자 범죄학동 수사본부가 부활이 돼서
아마도 이제 빅머니들이 약간 좀 몸을 사렸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안 잡아들이네. 좋아. 그럼 이제는 우리 정부의 정책 가지고 한번 날려보겠다. 이런 영특하고 기민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을 제2의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 그 선거할 때 그 말씀 드렸죠. 인터넷 강국을 넘어서 AI 강국을 만들어 보겠다. 그럼 이제 대통령님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바이오 헬스를 제2의 반도체로 키워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아, 그럼 바이오가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이제 전략 과제로 뭐 여러 정부 부처나 금융기관에 이제 지원을 해라고 하고, 주로 드라이브로 그런 쪽이 어딘가를 잘 보셔야죠. 의료기기 수출 세계 5위 달성하겠다. 그리고 2027년도까지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2개 개발로 해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바이오 6개 강국으로 더 나겠다. 세상에나 만상에나 글로벌 빅파마 50위 안에 단 한 기업도 안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거 말이 되냐 이거죠. 자, 그래서 바이오가 갈 수 있고, 또 시장이 안 좋아질수록 파월이 금리 인상을 또 강도 높게 진행할수록 바이오는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역대로 보면 GDP 성장률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도 바이오는 좋아졌다고요. 약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치료 안 할 수 없잖아요. 자, 그리고 최근에 그 만기가 도래했던 ETF나 인덱스 펀드들이 이제 많이 올라가 있는 2차 전지나 이걸 팔고, 그렇다고 해서 2차 전지가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오 쪽으로 많이 매수가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자, 여기에다가 그동안 바이오 대장주들이 약간씩 이제 힘을 냅니다. 그래서 HLB 그룹이 바이오에 영향을 집중하겠다. 서정진이 이쪽에 복귀하겠다 해서 셀트리온 굿즈들이 잘 올라갔고, 또 각종 학회가 3월부터 즐비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어떤 바이오주들이 움직일까요? 이러한 바이오주들이 움직일 것 같아요. 뭐 세포치료제 뭐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임상 그리고 기술 수출, 그다음 최근에 이제 학회가 즐비하다는 이야기죠. 크론병이나 알츠하이머, 그다음 암학회 이런 것들이 즐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영권 분쟁에 나오는 기업들, 그리고 고령화 저출산 시대에서 출산 장려책들, 그다음 이제는 코로나. 저도 마스크를 정말 안 벗거든요. 정말 안 벗어요. 마스크를. 실제로 이제 아영 씨하고 둘이 뭐 시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도, 그때도 사실은 마스크를 벗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습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벗어봐도 이제 그 걸리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들 이제 마스크를 많이 벗으려고 하는 거죠. 이제 꽃피는 봄이 오고 어디 놀러도 가고 사진도 많이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스테틱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좋아질 것이고, 봄이 오면 이제 안과 질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는 그 코로나가 이제 리오프닝 시대가 돌입을 하면서 원격 의료도 좋아지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많은데,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을 제가 찍어서 이제 무료 공개 방송에서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 기업들이 어떤 일을 하고 또 매수 포인트는 뭐고 이런 것들을 세부적인 분석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만 보면 바이오에 대해서 쫙 깨고 있다, 이렇게 할 정도의 분석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토일 방송 끝나고 한 3시간, 4시간 정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좋은 재료, 좋은 종목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까 무료입니다. 오셔가지고 그냥 받아가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바이오 중에서 가장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섹터는 어디냐? 바로 임상이라는 이야기죠.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보면 임상 실패 때문에 조정을 받기도 했지만 임상을 통해서 기술 수출하고, 이때가 이제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때입니다. 근데 우리 제약산업은 어때요? 블록버스터급이 신약이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적어도 2개 정도는 해보자. 이게 무슨 창피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스 할명수부터 시작해서 어떤 제약 바이오 시대가 도래를 했고, 지금은 글로벌 신약에 주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신약은 개발이 안 됐어요. 왜? 신약 개발하는데 10년에서 15년이 걸린다는 이야기죠. 후보 물질 발굴하는 데만 5, 6년이 걸리고, 동물 실험을 거쳐서 1상, 2상, 3상 이렇게 거쳐가지고 판매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리고 후보 물질 발굴하는 데는 10,000개 이상의가 도전을 하는데, 또 여기서 다 떨어져 나가고, 임상은 1상 진행하는 것은 9개, 3상까지 진행하면 2개. 그래서 마지막 하나 정도가
허가를 받을 정도로 어떤 신약 개발의 과정은 멀고도 험난하다. 그렇지만 지금 세계 의약품 시장은 무럭무럭 커 나가고 있고 매년 4에서 7%는 연속적으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간과할 수 없다. 특히나 어디로 공략해야 됩니까? 북미 쪽이라는 이야기죠. 그 고기 많이 먹고 햄버거 많이 먹기 때문에 성인병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쪽 시장을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상위 50개 제약사들 보면 대부분 항암제나 자가면역 치료제 이쪽에 이제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고 우리 국내 개발들 보면 해서 실제로 판매되는 기업들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움직이는 흐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미국에서는 예전에는 뭐 통풍이나 담요, 심장 이런 것들이 이제 대중적인 요법으로 치료를 했는데 지금은 DNA가 발견이 되고 또 항체 의약품이 개발이 되면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나 아니면 항체 치료제 이런 쪽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임상이 2상 내지 3상 정도 진행이 돼서 상당히 좀 파이가 큰 어떤 치료제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 임상이 진행돼서 기술 수출로 이어지거나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직은 글로벌 빅파마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인상하는 것보다는 글로벌 빅파마한테 야 우리 거 물건 좋으니까 사가. 그래서 너희들이 알아서 임상해. 이거 아닙니까? 이게 기술 수출이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이제 한미약품이나 이런 기업들이 좀 올라갔었죠. 근데 이 한미약품이나 이런 기업들이 이제 잘 올라가다가 된소리를 맞은 이유가 뭐예요? 바로 반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독일의 베링기 잉겔하임 이런 쪽에서 반환,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반환할게, 돈 줘,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 임상, 2상 내지 3상 그리고 반환 의무가 없는 기술 수출 이렇게 하고 그게 이제 기업의 실적으로 찍히는 거죠. 요즘에 그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다들 지갑을 닫는다고요, 투자자들이. 그래서 실적이 안 좋거나 이런 바이오주들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은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더더욱 반환 의무가 없고 실제로 계좌에 빵,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적에 빵 찍히는 그런 어떤 기술 수출을 해야 되겠죠. 그런 기업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업들 중에서 몇 개만, 한두 개, 두세 개만 움직임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기술 수출이 좋은 기업들 이런 것들은 이제 무료 공개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할 텐데 최근에 임상을 통해서 뭐 수좋은 기술 수출을 하거나 그런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도 존재를 한다는 이야기죠. 자, K바이오 진화하고 있습니다. 또 바이오주들도 진화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지금 과거 2차 전지 다 끝났다고 했고 모두가 아니라고 하고 심지어는 2차 전지는 뭐 제가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면 에코프로 VM 들고 있다고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결국은 모두가 아니라고 했던 종목들이 강력하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이오주들은 움직임이 좋다. 그렇다면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임상을 진행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고 메지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임상 진행하는 게 상당히 좋아요.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통상 그 위약 대비 치료제가 P값이라고 해서 이게 0.05 이내면 치료제로서 효능을 받아요. 근데 이 회사는 이제 임상 3상을 진행했는데 P값이 0.09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FTA가 야 너희가 했던 거 보니까 폰탄 치료제를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보니까 슈퍼폰탄 환자가 포함이 되어 있어. 그 사람들 빼면 0.023밖에 안 되니까 너희가 이 안에만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임상 허가를 해줄게 해서 이 사람들을 빼고 임상을 이제 다시 한번 진행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실패할 수 없는 인상이다. 그 때문에 이제 저도 리포팅을 해드렸는데 갑자기 한 슈팅이 나왔죠. 지난번에 이제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린 종목이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했고 다음 주에 한번 또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죠. 제가 여기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또 카티 세포 치료제들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카티 세포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세포가 이 안 좋은 이게 들어오면 몸에서 면역 세포가 이걸 잡아먹습니다. 근데 특정한 암이 있죠. 뭐 무슨
폐암 이런 거면 폐암에 관련된 이것을 특정한 항원을 인증한 게 이게 이제 T세포라고요. 근데 이 T세포 중에서 키메릭 항원 수용체라고 해서 이 암세포를 잘 찾아내는 특수 수용체가 있어요. 이것을 사람 몸에 넣어서 배양을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치료를 한다는 이야기죠. 이게 바로 키메릭 항원 수용체 카티 세포 치료제라고 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많은데 그 중에서 올라가는 종목은 한두 종목에 지나지 않는다. 그 한두 종목을 찍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면 좋다. 최근에 이제 뭐 HLB 그룹주들이나 이런 종목들이 잘 올라왔고 그랬는데 그 종목들 중에서 잘 찍어드리겠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주들이 그 경영권 분쟁에 휩싸이는 기업들이 많다고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바이오주들은 지분율이 10% 안팎이라고요. 근데 이러한 기업들이 바이오주가 이게 적기 때문에 지분이 적기 때문에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어요. 특히나 휴마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소액주주 연대하고 대주주하고 지분 경쟁을 하다가 최대 주주가 그럼 우리 시끄러우니까 다른 여기 남궁건 씨한테 이걸 매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시장에서 제가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시장에서 맨날 상편화 시키고 뭐 유상증자에서 재매각 한다고 기업사장꾼이라고 투자자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 소액주주들이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임시주총을 열어서 이제 했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안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 중에서 뭐 이사 선입이나 이런 것들은 통과가 됐는데 소액주주가 연대를 해서 정관 변경은 3에서 4% 차이로 소액주주가 이겼다. 그래서 박수를 쳤다. 그렇다면 이번에 그 17일 날 이제 주총이 열리게 되는데 이런 때에서 표대결이 되고 그 사이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고 했고 무료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오늘 장 마감 때 300% 무상증자를 때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사수 소각 효과도 있고 그래서 이제 움직임이 좋아질 수 있는데 자, 제가 기존에 잘 움직이는 주도주와 그 다음에 바이오주들이나 이런 종목들을 보면 항상 신선한 이슈와 재료를 머금는 종목들을 한 방을 노려야 된다는 거죠. 상승 초기에 있는 거. 그래서 한 방을 노리는데 가장 상승 초기에서 한 방을 노려드리는 좋은 종목을 잡아준 데가 어디냐. 햄버거 맛집이 있듯이 한국경제에도 작년도 베스트 파트너상을 받은 맛집이 있고 최근에도 보면 뭐 7, 80%는 기본으로 때리고 50%도 때리고 이런 것들이 오늘은 19%고 오늘이 13%만 30%, 50%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는 종목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저처럼 증권사 리포트처럼 이렇게 방생한 양식을 쓰는 사람 없을 거예요. 미국 시황, 우리 시황, 또 테마 섹터, 그 다음에 오늘장 공략주, 오공주라고 해서 뭐 모아 데이터 80%, 꿈비, 브리지텍 뭐 70%, 포스코 엠텍 50%, 에코플라스틱 한 40% 가까이 올라가는 거에 최근에 다 이제 리포팅을 해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려운 장이긴 합니다만 제가 신은 안 되지만 항상 상승 초기에 이슈와 재료를 머금었던 것들이 하기 때문에 잘 올라가더라는 얘기죠. 유일 로보틱스도 리포팅 해드렸고 이 유진 로봇도 8호 급등이 나오죠. 그리고 또 에코플라스틱도 이제 또 강력한 상승이 나오고 탑머티리얼즈도 이제 제가 리포팅 해드리고 또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강력한 랠리가 나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이런 그 꿈비나 이런 것들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 초기 2차 전지가 움직이면 여기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 이수화학이나 이런 것들 하면 단기간에 뭐 8, 90%, 브리지텍 한 70%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뽑아 올립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듯이 항상 20선, 생명선, 60선, 수급선이 수렴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식을 공략하면 이슈와 재료만 있다면 폭발적인 랠리로 이어지고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에코프로도 이어지고 LNF 그다음에 셀바스 AI나 300% 올라가고 뭐 오픈 엣지 이런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드린 거 올라가는 종목 쫓아보지 말고 앞으로 강력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섹터를 공략하자. 그쪽이 바이오가 될 수 있고 주말 동안에 제가 잘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우리 공개 방송 꼭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전략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